자, 요 녀석 672번. 네. 어제도 설명했던 것 중에 칠판 두 번째 판 뭐 썼어? 거리의 합의 최소. 그리고 각각 둘자 임의의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점이 주어졌을 때, 임의의 때 직선의 녀석입니다. 뭐요? 거리의 차이 최대. 거리의 차이 최대는 최소에서 나오는 거리의 합의 최소 여기 있었지. 두 번째 직선 위에 있는 점. 그 녀석과 좀 그림이 반대예요. 저기 부른 거 아니었어? 어? 아, 목적이 사라졌어? 아. 그냥 심심해서 불러봤대. 아니, 얘가 널 부르려고 하고 있었는데. 자, 무시할게요. 자, 그래서 뭐예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주어졌을 때 거리의 합의 최소. 어떻게 구해요? 어떤 문제예요? 한쪽 편에 쏠려 있는 A란 점과 B란 점에 대하여. 맞죠? 그리고 어떤 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점 P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거리의 합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니 우리는 둘 중 한 녀석을 대시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P 더하기 BP의 합이 뭐가 됐다? AP 더하기 B'의 P랑 같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뭐 해주면 돼? 일직선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갬기? 다 나왔어? 알았어. 지금 마스크를 찾고 있었는데 마스크가 없네. 마스크 사다 놔야겠다. 서랍 손잡이가 빠졌어. 이거 어떡해? 어떻게 이거? 새로 산다? 너 기억나는구나, 그. 이거 닫으면 안 되지. 없다. 뭐라고? 서랍 손잡이를? 그래, 열 수는 있으니까, 그지? 자, 그래. 그래서 거리 합의 최소는 일직선을 만들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세요 하면은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고, 만약에 P의 좌표를 물어보면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P가 돌아다니는 직선, 지금은 끽해봐야 X축, Y축일 거야. 그 녀석과 연립해서 교점 찾으면 됩니다. 맞죠? 그렇게 풀었는데 거리의 차이 최대는 어떻게 나온다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 문제가? 얘랑 좀 반대라 그랬죠? 어떤 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점 P에 대하여 그놈에 대해서, 그 직선에 대해서 반대편에 놓여있는 A와 B가 있을 거야. 그래서 AP와 BP의 거리의 차이 최대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은 뭐 해요? 한쪽 편으로 몰아주라 그랬죠. B'. 그래서 거리가 차가 가장 커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둘이 연결한 놈이 답입니다. 왜요? 쭉 연장돼서 P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차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왜? 뭐 삼각형 얘기 막 두 가지로 설명했었어요. 기억나요? 예은씨 이거 근데 72번, 이거 672번인데 이거 질문 누구였어? 어제 질문 받았던 건데 하나 남았었거든 어제. 누구였어? 하은이었나? 여긴 없어요? 자네예요? 이거 기억. 이거 너무 단순해서 그래. 이유는 설명 안 해도 되겠어? 알았어. 갑시다. 왜요? 자, 지금 현재 이 보라 색깔 무시하고 여기만 봐. 이쪽 보라색만 봐. 지금 AB 프라임과 P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일직선상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일직선상에 놓여있지 않다 보니까 A, B 프라임 P라고 쓸게. 일직선상에 놓여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야.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하여 뭐는 한 변의 길이 나머지 AB'과 플러스 B'의 P의 합과 뭐예요? 비교했을 때 무조건 짧아집니다. 여기서 누구를 이항시켜버리면 AP에서 B'의 P를 이항시켜버리면 이 녀석 자체가 뭐야? AB'보다 짧아집니다. 맞죠?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누구랑 같은 거야? AP-BP랑 똑같거든. B'의 P가 BP랑 같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뭐 하게 된다면 A와 B'과 P에 놓이게 되는 언제? 보라 색깔 상황의 P라면 그 AP에서 B'의 P를 빼면은 뭐가 나와? 뭐랑 같아져요? AB'과 같아지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누구는 AP-BP는 첫 번째 상황 AB'보다 짧을 때, 두 번째 상황 AB'과 같을 때. 근데 그 차가 가장 커지는 상황은 그래서 뭐다? 얘가 되는 거야. 그 외 나머지 상황은 항상 얘보다 작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풀어주는 게 이제 거리의 차이 최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문제 있습니다. 오늘 뭐 말 나온 김에 하나 보여줄게 좀 이따가.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Y축 위를 돌아다니는 점 Q라고 하니까 Y축 위에 Q 좀 이따 찍어보고 A와 B가 어디에 놓여 있어? Y축만 기준으로 생각하면 X좌표 1인 거 여기 A B, Y좌표 2, 뭐래? X좌표 2인 거 B 어떻게 모여 있어요? 한쪽 편을 몰려 있습니다. 어때요? 이 문제보다 쉬운 상황입니다. 맞죠? 그 상황에서 뭐야? A, Q, B, Q Y축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하여 그 거리와 거리의 차에 대해서 뭐가 되도록 하는? 최대가 되도록 하는 순간을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으면 돼요? Q는 지금 저기 위치가 아니라 어디로? 쭉 연장해서 일직선상에 놓이는 이때 이 순간의 Q가 바로 최대가 되는 순간이야. 이해됐죠? 그럼 두 가지를 물어본다. 하나는 뭐? Q의 좌표. 두 번째는 뭐? 그때의 최대값. 최대값은 뭐야? 한 둘 사이의 거리가 답이죠? 얼마야? 얘가 B가 될 거고 좌표만 구하자. 그럼 뭐 하면 돼? 직선 AB'이라는 방정식을 찾아줘야 되겠죠? Y X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값은 3만큼 감소합니다. 1분의 마이너스 3 그리고 X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6 나오는데 1 나와야 됩니다. 플러스 7 한 번 더 1 넣어서 4 나오는지 확인하고 맞고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뭐 해주면 돼? Y 절편이니까 X에 0 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7 나오죠. 이게 A인 거지. 그래서 답은 49 더하기 10 얼마야? 59 되었네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이 녀석의 한 단계 높은 버전으로 가볼게요. 저거 얼른 필기할 사람 필기하시고요. 근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너희들이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거든? 어딨냐? 어딨냐? 여기 있다. 응? 응? 아, 여기 있다. 자, 지금 내가 써준, 이거 지워도 되지, 현우야? 지금 내가 써준 문제 다들 풀어봐요. 써놨으면 좋겠어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어떨지 모르겠다. 자,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이.
D. 이거요? 누가 봐도 9죠? 됐냐? 네. 가자. 위에 녀석, 밑에 녀석 일단 식이 똑같이 생겼죠? 플러스 마이너스만 다르고. 근데 둘 다 어디에 묶여 있어? 루트 안에 묶여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너네 이거 풀었었냐?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 이거 했었냐? 아, 했어? 이거 기억나? 우리 반이 했던 까지 거리 딱 하면 틀려버리지. 나왔죠? 뭐요? 거리 이런 식으로 했잖아. 마찬가지야. 요 녀석은 뭐예요? x, 0으로부터 0,3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뭐야? x, 0으로부터 4,2까지의 거리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물론 마이너스 1로 할지 플러스 1로 할지 얘도 플러스 3으로 할지 마이너스 3으로 할지 그거는 너희들의 자유입니다. 알았죠? 어차피 똑같아요. 어쨌든 위의 녀석은 뭐야? 거리의 합의 최소죠. 밑에 문제는 뭐예요? 거리의 차이 최대입니다. 맞나요? 차라고 하면 원래 절대값인데 왜 굳이 이렇게 가요? 절대값으로 하나, 절대값을 떼나 어차피 똑같아. 맞죠? 어차피 우리가 최대값 찾을 때 양수를 찾지 음수를 찾냐? 당연히 양수 찾지. 똑같죠? 그래서 어차피 의미는 똑같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x, 0이라는 건 뭐야? 바로 x축 위에 어떤 점 x, 0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 그걸 기준으로 얘랑 얘는 어때? 위에 있는 거지. 하나는 0,3 하나는 4,2 그리고 x축 위를 돌아다니는 점 어떤 점? 뭐 x, 0이라는 점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쪽 편에 쏠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위의 녀석을 풀기 위해서는 뭐 해요? 평이동 시킵니다. 맞나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4, -2요. 그래서 이 녀석과 거리가 같아지는데 최소값 어떻게 해주면 돼? 일직선. 얼마예요? 둘이 계산해주면 값이 왜 이래? 16 더하기 25, 41이야? 루트 41입니다. 됐나요? 두 번째. 거리의 차이 최대를 구하세요라고 할 때 이 녀석은 사실 어디로? 뭐 4,-1로 해석한 사람들은 다시 한쪽 편을 몰아주면 되고요. 어쨌든 최대값은 결국 어디서 나온다? 이 거리가 답이다. 그치? 얼마예요? 바로? 루트 16 플러스 1. 이게 답입니다. 알았나요? 표정이 왜 그래? 됐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m제곱 더하기 m제곱이었나? 맞네. 그래서 답은 58 나오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쨌든 요거 너희들은 여기까지. 알았죠? 잘 받으세요. 자, 그럼 일단 숙제 풀이는 여기까지 끝. 오늘 뭐 하기로 했지? 우리 직선 전부 다 끝내버리기로 했다. 그치? 요 하면 끕니다. 가자. 직선의 방정식. 어이야. 시간 뭐 이거 하나인데 25분 흘렀나? 자, 직선의 방정식으로 갑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공식 딱 몇 가지밖에 없어 얘들아.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오케이? 5가지 정도. 평면 좌표 때보다 좀 늘어났죠? 자,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의 공식. 이거 공식이라고 하긴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제일 먼저 뭐 하겠니?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맞나요? 자, 직선의 방정식 우리 만들 수 있죠? 언제 했거든요? 중학교 때 했거든요. 무슨 이름으로? 1차 함수라는 이름으로 이미 했었습니다. 맞지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학교 때 1차 함수를 할 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결국은 뭐뭐 필요하다 그랬어? 결국은 뭐뭐 필요하다 그랬어? 결국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재료. 기울기랑 한 점.
1차 함수 때, 중학교 때는 보통 그 한 점을 y절편으로 주던가 y절편을 구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꼭 y절편이 필요 없이 이미 한 점이기만 하면 됩니다. 기울기가 m이라면 그리고 지난 한 점이 x, y1이라면 맞죠? 요 녀석 mx에 마이너스 x1에 플러스 y1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얘가 기본 공식이고요. 밑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녀석은 사실은 외울 필요는 없는 녀석들이에요. 항상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니? 아니요. 필요한 거는 기울기와 한 점이 맞습니다. 항상. 기울기가 필요하고 한 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문제에서 제공하기를 항상 기울기를 주거나 항상 한 점의 좌표를 주는 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살짝 숨겨놓은 게 바로 뭐야? 두 개의 점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점의 좌표가 x1, y1이라면 두 번째 점의 좌표가 x2, y2라면 결국 핵심은 뭐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누구를 찾으러 가자? 기울기를 찾으러 가자가 핵심이지. 근데 너희들이 보통 이걸 가지고 직선을 만든다라고 할 때 이걸 외워요.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걸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결국은 기울기를 구해오면 된다. 기울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데 그 두 점의 좌표가 좀 많이 독특합니다. 그렇죠? 뭐랑 뭐가 주어져요, 용현씨? 그렇지. 두 개의 절편이 주어집니다. x절편이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져요. x절편과 y절편이 각각 a와 b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다?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뭐예요? 예요. 자, 근데 방금 내가 식을 쭉 써주긴 했지만 사실 이 공식을 너희들이 외워서 너희들이 직접 절편과 절편이 주어졌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러 간다. 자, 공식을 써서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쓰레기 막 버리지 마세요. 뭐 떨어졌나 봐. 아, 날아간 거야? 알았어. 뭔데 근데? 아, 포스트잇. 용이 등에 붙이려다가 떨어진 거지. 나는 바보다 이런 거 붙이려고 했지. 용이 네 등에 붙이려고 했었어. 손을 쭉 뻗고 있더라고. 포스트잇 들고. 뭐 하다 말았냐? 이거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걸 도대체 왜 알려주는 거야? 그냥 보고 읽어줄 수는 있어야지. 그 용도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 굳이 이걸 쓸 시간에 사실은 기울기 바로 구해버리면 됩니다. 얘가 a,이고 얘가 0,b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바로 나오거든. 그리고 답을 쓸 때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사실 y는 형태로는 더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뭐예요? y는 마이너스 a분의 b에다가 x, y절편 b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b 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얘를 쓸 일은 없고, 그쵸? 여기서 일단 양변을 뭐로 나눠요? b로 나눠가지고 요식을 만들어서 이항을 시켜놓은 게 요 공식인데, 오케이? 그럼 이걸 왜 공식처럼 알려주느냐? 이런 용도로는 사용되지. 어떤 거? 예를 들어서다. 2분의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y는 1이에요 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과 x축 및 y축 뭐 하겠어? 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주어지면 그때 너희들이 저걸 읽을 수는 있어야지. x절편이 얼마예요? y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왜 마이너스 3이야? 혜린아? 그렇지. 뭐요? 공식에는 이게 플러스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있어요. 저 마이너스 어디서 가지고 온 거야? 3이 가지고 왔던 거지. 그래서 y절편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 요렇게 그러면 생긴다는 얘기죠. 맞죠? 그리고 여기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나는 사실은 이걸 더 설명하고 싶어. 항상 x축, y축과 그리고 또 다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항상 무슨 삼각형이야? 현우야? 뭐라고? 못 들었어. 꼭 두 번째 물어보면 말을 안 하더라. 틀린 줄 알고 내가 다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못 들었어. 얘기해 줄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항상 무슨 도형이다? 현우야? 아까 네가 말한 거 맞는 것 같아. 아니라고? 뭐라 했는데?
그렇지. 직각삼각형이 맞잖아요. 항상 X축, Y축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 내가 귀를 좀만 더 잘 들을게. 알았지? 너희들은 볼륨을 좀만 더 올려줘봐. 알았어? 맞아요. 직각삼각형.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로 만들어져? X절편과 Y절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림 그릴 필요 없이 바로 보자마자 오호 얘네들 가지고 만들면 되네. 대신에 둘러싼 도형의 넓이는 뭐다? AB가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하자? 절대값 붙여놓고 기억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러 가는 거. 그거 할 때 읽어달라고. 그래서 공식을 설명한 거 말고는 사실은 용도는 없습니다. 쟤는. 알았죠? 알았죠? 뭐래노? 어, 어. 넓이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바로 가.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 그래? 써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말. 지워버려. 방금 웃은 거야? 기침한 거야? 어쨌든 됐죠?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끝.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녀석. 여기서부터 사실 진짜 개념 설명은 시작이지. 그래서 쟤를 빼고 생각하면 4개가 맞아요. 자, 두 번째로 나온 녀석 바로 뭘까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서 마플 시너지 같은 이런 교재를 보면은 요 녀석을 가지고 만드는 유형이 한 6개에서 8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전부 다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다른 반들도 전부 다 문제풀이는 안 해줬어요. 한두 개만 풀어보고 이거 전부 다 수직 한 점에서 만난다. 뭐 평행한다. 이거다 그치? 이거 쓰면 되겠다 그치? 하고 넘어갔거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물론 내신 고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문제가. 어쨌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일단 용현씨 앞에 예현아. 자, 위치 관계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다? 그래요. 그걸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직선과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교점의 개수, 교점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니까 우리 항상 뭐 했었어? 연립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직선과 직선에 대해서 굳이 연립을 하나요, 안 하나요? 연립을 하지 않습니다. 공식처럼 외우고 들어갈 거예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이 어떤 경우?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뭐 있어? 몇 개 점에서 만났어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0개 또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평행하다라고 맞아요. 얘기하기는 하죠. 그 다음에 몇 개의 점에서 만났어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말로 일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비워놓은 건 뭐겠어? 유주야? 뭐랬어, 쟤 방금? 세 점에서 만난다고? 직선을 어떻게 그어주면 세 점에서 만나지? 아, 됐네. 맞아요. 그렇지. 수직이다. 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공식은 두 가지로 또 갈라집니다. 뭐로 갈라져요? 직선의 방정식이 무슨 형? 표준형. 기본형. 일반형. 난리 났다, 씨. 두 번째, 직선이 어떻게 주어질 때? 이게 뭐야? 이게 일반형이죠. 그래, 이게 일반형이에요. 기본형 같은 건 없고요. 그래서 두 직선이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 두 직선이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한 직선은 표준형이고 한 직선은 일반형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래, 용현아? 누구로 바꿀래? 표준형으로 맞출래? 표준형으로 맞출래? 이게 표. 뭐 굳이? 표준형이 너희들은 훨씬 접근하기 쉬울 겁니다. 왜요?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거야, 여기 있는 거는.
그래서 웬만하면 표준형을 바꾸는 게 더 빠르거나 뭐 편할 거예요. 알았죠? 근데 자, 여기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참고로 나는 밑에 거 안 외웠어요. 근데 너희들은 반드시 외워주세요. 왜? 나는 계산을 하는 게 속도가 빠르다라고 자신이 있었고, 두 번째, 우리 때의 내신은 서술형이 그렇게 부각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정시로 대학 가던 시절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 자체가 서술형보다는 그냥 단답형으로 나온 학교가 훨씬 많던 시절이야. 그래가지고 문제의 난이도가 좀 더 높은 대신에 문제 수도 많고 막 28개씩 됐었고, 대신에 서술형이라는 게 많이 없었던 시절이거든. 있기는 했었는데 없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 거의 대부분의 서술형을 낸단 말이야. 없는 학교도 있지만. 그래서 밑에 있는 일반형을 만약에 안 외웠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돼?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표준형 풀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 선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걔를 감점시킨 이유 뭐겠어? 얘 이거 왜 안 외웠나 보네? 그럼 감점되는 거지. 외우라고 쌤들도 얘기를 할 건데. 알았죠? 그래서 일반형일 때는 웬만하면 일반형 상태로 풀어주세요. 자, 들어가자.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 싶다. 여기서 뭐 비교하면 돼? 기울기끼리 비교를 합니다. 맞나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돼요? 달라지기만 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맞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언젠가는 한 점에서 만날 거란 말이야. 두 번째, 그럼 기울기가 같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 평행하거나 혹은 일치하게 됩니다. 맞나요? 그럼 평행과 일치를 구분 지어주려면 뭐 하면 돼? 쭉 연장해서 y축까지 가봐. 어때? 둘이 y절편이 다르죠. 즉 뭐가 다르다? n과 n'이 다르다. 여기서는 그것 또한 같아진다를 가지고 구분을 짓는 거고, 그 녀석을 가지고 여기로 넘어오면 뭐로 넘어가요? 원래는 마이너스 b분의 a, 기울기랑 마이너스 b'분의 a', 기울기끼리 비교해서 다르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 식을 살짝 정리를 해서 만든 게 바로 뭐야? x 개수들의 b와 y의 개수들의 b. 그 두 개가 뭐하다? 기울기가 다르니까 달라지면 됩니다. 그럼 걔네들이 같아진다는 게 결국 뭐가 같아진다? 기울기가 같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고, 응? 저 b다. 여기에 있어요. 아니 내가 고칠 거야. 이미 내가 여기 등을 기대버려가지고. 근데 얘네 둘이 구분 짓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상수항 부분. 알았죠? 알았죠? 여기는 달라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쉽단 말이야. 물론 까먹어야 돼. 자꾸 까먹으면 안 된다. 우리만 잘 할 거니까. 지금 까먹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외우면 되고 기말고사 때 쓰면 되죠. 자, 문제는 이제 뭐야? 수직. 그렇지, 현우야. 얘 뭐야? 표준형일 때 수직임을 구분 짓는 거. 어떻게 해주면 돼? 그 M. 그렇지. 곱하면 얼마야? 얘는 또 뭐야? 아니, 난 현우한테 물어봤는데 유주가 대답해서 당황을 했는데 쟤는 또 1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현우야, 너가 정리를 해줘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1이야. 그렇죠. 그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반대라도 간다고. 자, 그러면 이거는 증명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증명해 볼래? 다른 반들은 안 했는데 너 이번에 해보자. 잘 안 나옵니다. 하기 싫다고? 자, 기울기 곱이 왜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에요? 다시 거꾸로. 수직이면 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증명해 보세요. 지금이요.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이 녀석 증명은 일단 어떻게 가냐면요. 자,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얘들아, 보라. 여기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y는 m'의 x 플러스 n'이라는 게 있어. 수직을 만나자 치자. 근데 그 녀석들은 어떻게 해줘도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이루는 각은 항상 일치합니다. 맞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동을 시켜버리자 둘 다 여기가 기본 세팅이고 어디까지 이동시켜요? 원점을 지나도록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둘이 뭐 했어요? 수직을 만나고 있어요. 됐죠? 자, 여기서 어디를 보조선을 그어버리냐면
뭐예요? x좌표가 1이 되는 곳.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뭐야? 1,m이야. m이야. 요 점 뭐야? 1,m 프라임입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할래? 보이냐? 뭐 피타고라스? 보이냐? 뭐가 보이냐? 이 그림 보여? 이 그림? 여기서 나는 공식 3가지 있잖아. 피타고라스까지 포함하면 4개, 방향 바꾸면 5개. 그 공식들 있잖아. 뭐? 소도 있고, 요 놈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있고, 요 놈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도 있고, 맞죠? 반대편도 있고. 그런 공식 중에 어떤 거? 요 길이 얼마예요? 1. 요 길이 얼마예요? m. 자, 여기 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m 프라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들어진 공식 뭐다? 1의 제곱은 m 곱하기 마이너스 m 프라임. 그래서 mn 프라임은 마이너스 1입니다.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얘네는 저게 중학교 때 나왔었어. 그래서 요즘 고등부로 넘어왔나? 아니, 고등부에서도 사실 잘 무리해요, 그냥.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차라리 중학교 때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요새 두 1차 함수가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안 한다며, 중학교. 했어? 뭐 안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더라. 뭐 물어보면 맨날 모른대, 중학생들 일단.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되었나요? 내가 작년에 중3을 가르친 게 이제 예현이랑 용현이 이런 애들이거든. 모른대 맨날. 안 돼 맨날. 줘봐. 자, 그 다음에 일반형의 상태에서 이거 공식 아는 사람. 알면은 맞힐게. 5, 4, 3, 1 땡. 틀렸지? 자, 뭐야?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는 0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왜? 뭐라는 거야? 아, 그래? 자, 갑자기 안다고? 늦었잖아. 어쨌든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은 0. 이거 잘 외워주세요. 얘는 왜 만들어지는 거다? 그냥 똑같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B분의 A 기울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그거씩 양변에 뭐 분모 없애느라 정리하고 한쪽으로 몰면 이거 나와요. 증명은 얘는 너무 쉬워서 안 할게요. 알았죠? 외워주는 게 당신들의 역할. 알았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파생되는 공식이 뭐가 있냐면, 유형이 뭐가 있냐면, 요거 있어요, 요거.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경우, 또는 다른 말로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서로 다른 세 점이다. 같은 문제거든. 이거 어떻게 풀라고 해?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의 좌표가 있어. 주어질 거야. 지금 나는 미수로 쓰겠지만 그냥 쓰자. 그리고 B의 좌표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C의 좌표를 A, B로 줄 거야. 그래놓고 나서 저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얘가 1,3, 얘가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치자.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도록 또는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A와 B에 대하여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 치자. 어떻게 풀면 돼, 용현아? 그렇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풀이. 뭐? 아니, 너가 한 게 맞고 하면 안 되는 풀이가 뭐다? 직선 AB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C를 대입하지는 마세요. 알았죠? 왜요? 그게 틀린 풀이는 아닌데 오래 걸리거든. 이해됐음? 나중에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아이씨.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그냥 직선 S요, S. 아이 정말 A, B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어떻게 해? 하나 가지고 직선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거든. 직선의 방정식 자체에 미수 A가 들어가고 난리 난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직선을 만들어서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가면 된다? A와 B를 가지고 뭐 해줘요? 기울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B와 C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같아집니다. 그럼 자동으로 뭐 했어? 일직선상에 놓여 있게 된다고. 그래서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또는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주세요? AB의 기울기, BC의 기울기, CA의 기울기 중 두 개를 구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기울기끼리 뭐합니다? 같아집니다라고 반드시 풀어주세요. 그게 가장 빠른 풀이가 될 거니까. 이해됐죠? 됐죠? 직선을 만들어서 이거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지는 맙시다. 이해됐음? 마플 좀 꺼내줘. 잠깐만.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공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꾸 공식이래. 유형이.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넓이를 이등분합니다. 자, 넓이는 오늘 개념 설명 싹 끝내버릴 거기 때문에 문제 풀이는 시간 남으면 몰아서 할 거고 쭉 정리할 거니까 잘 쓰면서 따라와요. 자, 뭐야?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자, 나랑 했던 사람들 얘기를 해볼까? 뭐 예언이지 뭐. 자, 가자. 알았어. 얘들아, 다들 봐봐. 넓이 이등분하는 직선은 문제 유형이 몇 개로 나뉘게? 두 개. 어떻게 두 개요? 이 뭔 개소리야? 두 개는 맞아요. 이제 예현이에 대한 불신이 많이 커졌구나. 하나는 누구한테? 나한테? 용현이한테? 아, 그렇지. 네가 많이 틀렸잖아. 이 얘기잖아. 지금 저거는. 자, 삼각형인 경우와 아닌 경우는 나뉘는데 정확하게는 삼각형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편하게 얘기하려고 나도 삼각형이냐 아니냐로 나뉜다라고 하지. 정확하게는 무게중심을 지나지 않는 경우와 지나는 경우로 나뉩니다. 알았죠? 지금 내가 밑에 있는 도형 뭐 그려놨어? 직사각형입니다. 알았죠? 직사각형 같은 경우 혹은 다음 단어에서 나오는 원 혹은 정육각형도 가끔 튀어나오는데 어쨌든 정육각형 같은 경우 이런 도형이라면 만약에 직선을 하나 딱 그었을 때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어. 그럼 뭐 해주면 돼요? 그림 좀 너무 넓적하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지. 대각선들이 교점을 지납니다. 대각선들이 교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무슨 중심? 무게중심. 아까 얘기했는데. 맞죠?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긋든지 간에 무조건 양쪽 도형이 똑같아지면서 넓이가 이등분 됩니다. 원도 마찬가지. 맞죠? 중심을 지나주세요. 그 다음에 정육각형도 마찬가지. 이건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대각선의 교점이 곧 뭐다? 무게중심이 되면서 무게중심을 지난 직선은 무조건 양쪽이 똑같이 생긴 도형입니다. 즉 이 세 개들은 전부 다 뭐다? 무게중심을 지난다. 근데 내가 위에 그려놓은 삼각형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을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날 때도 있고 안 지날 때도 있어요. 즉 무관합니다. 무게중심과 정확하게는 안 지난다가 아니라 무관한 녀석과 무조건 무게중심을 지나는 녀석인데 그럼 삼각형은 어떻게 나뉘는데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삼각형, 사각형도 사각형이지만 알았죠? 그리고 비단 삼각형으로만 결정 짓지는 말고요. 한정 짓지는 말고요. 자, 가자. 첫 번째, 삼각형의 경우에 어떤 유형이 있지? 반드시 내가 라고 물어보면 왜 자꾸 아니에요가 나오는 거야? 아까 현우에 이어서 이제 예언이까지. 자, 삼각형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로 나뉜다? 반드시 한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삼각형뿐만 아니라 다른 도형들로 막 넘어가요.
쟤는요, 삼각형에서만 나오는 얘기인데 한 꼭지점을 지납니다. 쓱 그어줬을 때 지나지 않는 두 꼭지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누구? 중점. 반드시 거기를 지나주면 이등분 됩니다. 그럼 가끔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 그러면 이거는 결국 왜? 네. 자, 결국 뭐고? 중선을 그은 거고 중선 위에 뭐 있어? 무게중심 있잖아요. 애들이 가끔 질문해요. 선생님, 이거 무게중심 지나잖아요. 지나긴 지나지. 근데 항상 지나지 않는 게 문제지. 또 두 번째. 무게중심을 지나면 뭐해? 무게중심을 구해서 그걸 지난다고 할래? 중점이 더 빠른데? 굳이? 알았죠? 그래서 삼각형의 경우에는 무게중심을 구해서 이걸 지난다라고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구하는지 물어는 볼지 몰라도.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무게중심을 지난다고 푸는 게 아니라 대변의 중점을 지난다라고 풀어볼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등분 합니다. 이런 것도 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조금 독특한 녀석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한 변과 평행한 직선이 넓이를 이등분할 때라는 문제도 있어요. 삼각형에서만 나오는 좀 독특한 평행. 삼각형이 아니라 모든 도형들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요딴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녀석은 비슷해서 나는 그냥 평행으로만 설명할 겁니다. 자, 얘는 무게중심 지난다, 안 지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지납니다. 왠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안 지납니다. 그래서 방법을 다르게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방법이 직접 넓이를 구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넓이를 구했어. 예를 들어서 24다. 요 녀석의 넓이가 뭐가 되면 돼? 12가 되도록 잡아주면 돼요. 그중 평행이면 독특한 거. 평행이면 어떻게 풀면 돼? 닮음. 몇 대 몇? 1대 루트 2. 그럼 넓이 b는 1대 2잖아. 알았죠?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이거는. 전체 넓이 구해서 요 넓이가 그놈의 절반이 되도록 미지수 잡고 미지수 잡아서 직선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았죠? 노가다성 느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삼각형에서는. 알았죠? 유지 알겠죠? 그래. 그리고 요 문제를 조금 응용시킨 게 너네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기출문제 풀어보다 보면 제일 많이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 거. 넓이 이등분하세요. 그럼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36이 나왔다. 그럼 너희들은 뭘 할래? 둘 중에 위를 구하는 게 편해? 아래쪽을 구하는 게 편해? 아래쪽의 넓이가 뭐가 되도록 하면 되지 뭐. 이거는 나와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 6이면 6 나와 있을 거니까 이것도 나와 있을 거니까 요 점의 좌표만 변의 길이로 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푸는 게 있다고. 알았음? 6 버전. 다음. 그 다음에 근데 녀석을 응용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했던 삼각형의 수심. 기억나요? 수심. 기억나요? 수심. 기억나죠? 그렇죠. 자, 무게중심은 각 꼭지점에서 뭘 그어야 돼? 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 거기가 무게중심.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을 내심이라고 부른다. 외심은 변의 수직이등분선,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어서 뭐 연장선을 그어야 되면 긋고 그래서 만나는 점이 외심. 그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공식으로 갑니다. 3분의 블라블라. 맞죠? 근데 내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내접원의 중심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내접원의 중심,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심의 좌표를 x, y로 잡아서 지금 허공에 그리고 있는 거 잘 보이지 너희들? 그죠? 내심의 좌표를 x, y로 잡아서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그게 뭔데? AB의 직선 AB, 직선 AB까지의 거리와 직선 BC의 거리와 직선 CA까지의 거리가 같다. 아직 안 나왔어요. 좀 이따 할 거고요. 외심은 평면좌표에서 했었지. 뭐야? 결국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는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각 꼭지점들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래서 거리가 같다. 무슨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평면좌표에서 나온다 그랬어. 그럼 두 번째 건너뛴 거 뭐? 수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랬어? 외우는 방법이 없다 그랬죠. 수선의 그리고 이쪽도 수선의 교점. 그 수선을 다 구해서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인 직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수심이에요.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학교 시험에서 수심이라는 명칭을 이용해서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알았죠? 대부분의 학교가 삼각형 ABC의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그은 수선들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많이 내요. 그럼 뭐 하면 돼? A를 지나고 BC의 수직인 직선 구하고 B를 지나고 AC의 수직인 직선 구하고 맞죠? C를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 구해서 세 개의 직선을 연립할 필요 없이 두 개만 연립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만나거든. 무조건 만나니까. 알았죠? 한 세 점에서 무조건 만난다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돼. 그럼 두 개만 연립하면 자동으로 나오잖아. 아셨죠? 아셨죠? 예. 수심이 네 당연하죠. 분각은 밖에 있어요. 일단 수선을 긋는 것 자체가 바깥이지. 변의 연장선에 그어야 되거든. 맞죠? 여기서도 수선 이렇게 가고 여기서도 수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만나 여기가 수심인 거지. 알았죠? 잘못 그었어. 미쳤나봐 내가. 몰라. 지워. 잘못 만들었는데 방금. 어쨌든 이해됐죠? 바깥에 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위치관계까지 응용형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여기서 나오는 수심까지. 그럼 이제 진짜 끝났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그 녀석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오늘은 개념 설명 위주다. 내가 말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거야 라는 거를 내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내신 고정에는 너희들도 알다시피 한 단계씩 더 꼬여 있는 거 알죠? 스텝 2, 3 맞죠? 그래서 방금 내가 만들어 준 거는 약간 마플 시너지의 노말 수준. 너희들의 교재는 마플 시너지를 치면 터프 수준이라서 조금 더 꼬여 있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가세요. 알았죠? 네, 제가 쉬었다 합시다. 가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요 녀석으로 먼저 갑시다. 자, 뭐냐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자, 뭐 예시 문제 한 3개, 2개 정도 여기 칠판에 쓰면서 갈 건데 일단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유형은 뭐 개념 설명이라고 할 건 없고 바로 예시로 들어갈 겁니다. 자, 앞으로 너네가 이런 녀석을 만날 거야. mx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자, 이걸 보면서 너희들이 읽을 수 있는 거 모두 다 말해보세요. 뭐예요? 에? 읽을 수 있는 거 다 얘기해보세요. 에? 뭐요? 저거 뭐야? 직선이잖아, 일단. 어떤 직선인지 얘기해보라고. 어? 뭐? 어? 뭐? 뭐? 아, 뭐든! 무엇이든 오케이.
기울기 m입니다. 맞아요. 또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두 번째로 강조할 녀석이에요. 또 헤헤이. 자,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 직선에 뭐가 있어? 미지수 m이 있습니다. 미지수 m을 가진 직선을 만나면 항상 뭐 해주세요? 그거 m으로 뭐 해주세요? 묶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묶었다. 그럼 다시 한번 너희가 얘기해봐. 읽을 수 있는 거 다 얘기해보세요. 그렇지. 항상 지나는 점을 무조건 찾아주세요. 자, 갑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로 넘어갔든 상관이 없어요. 뭐 수직이다가 나올 수도 있고, 최대 최소 어떤 거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예 대놓고 제가 항상 지나는 점을 지난다, P를 지난다, P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 P를 가지고 뭐 장난을 치는 어떤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 뒤를 보지 말고 저 직선을 만나면 무조건 일단 2,1을 지납니다라는 걸 찾아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내가 설명하지 않은 어떤 유형이 있는데 그 녀석은 내가 모든 반 다 설명 안 해주고 일단 숙제를 내거든요. 고쟁이는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있겠죠 아마? 어쨌든 스텝 2에 아마 있을 텐데 그 녀석으로 넘어간 녀석이 있는데 일단 그 녀석도 일단 직선을 만나면 뭐하자? 미수 m을 무조건 묶어서 항상 지나는 찾고 그림을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뭔지는 하면서 얘기해보고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자,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안 써도 돼. 역시 예시입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자,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죠? 찾아보세요. 일부러 내가 바로 멈추게 한 거야. 자, 거기 들어봐요. 지금 너희가 이걸 딱 보자마자 뭐 하고 있어야 돼? K로. 그래서 여기까지 갑니다. 자, 봐요. 일단 봐요. 어차피 답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니까. K로 묶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야? 맞죠? 미수 m을 가진 녀석들에도 곱해진 게 0이다. 미수 m이 없는 거에서도 걔가 0이다. 그래서 항상 지난 점을 찾으라 그랬지. 그럼 너희들은 요거에 0이다. 요게 0이다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보자마자 x값, y값 바로 툭툭 튀어나오진 않지. 그래서 뭐 하러 가겠니?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뭐 하러 가겠어? 그렇죠. 자, 갑니다. 연립을 했다 치자. 지금 이게 값이 깔끔하게 나오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이것을 점이지. 이것을 지난다 라고 풉니다. 맞나요? 맞냐구? 예. 자, 내가 이걸 왜 갑자기 했을까? 또 굳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뭘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거 먼저 설명하고 요 유형 활용 문제 하나 더 풀 거야. 다시 돌아올까 여기로.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때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사실 이 두 개는 하나의 유형이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요. 직선을 구하세요 라는 유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한 직선을 줍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두 번째 직선 줍니다. a'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는 0. 너네한테 만약에 두 개의 직선을 줘. 뭐 개수 a, b 1, 2, 3, 뭐 개수 2, 3, 1 이렇게 해서 줘. 그렇게 주고 나서 두 직선의 교점과 2,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 치자. 그럼 너희들 뭐하니? 교점을 구하니? 그러지 말라고 이 유형이 존재하는 거예요. 얘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갈 거면 이 유형을 설명을 안 하지. 그치? 한 번만 생각을 해봐. 굳이 정리를 하는 거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이야.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과 2,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하고 점을 찾아서 2,1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버리면 그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식으로 간 거지. 맞죠? 이 유형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는 왜 굳이 설명한 거다? 얘를 다시 한번 봐요. 자, 빨간색으로 쓰는 거 잘 봐. 이거는 쓸 필요는 없다. 여기서 다시 써줄 거니까. 요렇게 만들어 왔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거꾸로 해석을 할 겁니다. 거꾸로. 이 점이 뭐예요? 연립해서 얻은 점. 근데 뭐를 연립했는데?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잖아. 두 개의 직선을 연립해서 얻은 점, 다른 이름으로 무슨 점?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노란 색깔 직선이었겠지. 이 직선의 방정식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얘처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볼래?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뭐? 얘로 풀어달라는 얘기야, 얘.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서 공식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연립을 하고 자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합시다? 한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써요. 뭐만 떼고? 능력만 떼고.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사용해요. 뭐하고? 능력만 빼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직선 중에 한 군데다가 뭘 붙여야 돼요? K. 그 K는 어디다 붙입니까? 아무 때나 붙이시면 됩니다.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막 주고 나서 두 직선을 주고 나서 두 직선의 교점과 2,1을 지난 직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이 공식을 일단 써요. K, 미수 K 하나 남아있지. 그 K를 구하기 위해서 2와 1을 대입해서 K를 구한 다음 다시 한번 이 빨간색 공식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그게 연립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왜? K 미수 하나만 가지고 풀기 때문에. 알았죠? 고등부에서는 연립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합니다. 너무 불편한 연산이에요. 알았죠? 이해됐음? 요? 예. 자, 여기까지.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유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저기서부터 이게 나와서 이걸 가지고 얘를 설명해야 되거든.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저거 먼저 하고 가자. 이거는 활용만 할 거라서. 여기서 내가 K 어디다 붙여라 그랬어? 용현아. 아무데나. 진짜 아무데나 붙여도 돼? 만드는 목적으로는, 직선을 만드는 목적으로는 아무데나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K를 어디다 붙여? 뒤에 있는 직선이 좀 심플한 형태. 두 직선 중 아무데나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개수가 막 3, 5, 7이고 하나는 1, 1, 2야. 그럼 당연히 1, 1, 2에 붙이는 게 편하겠지. 그리고 편한 곳 아무데나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참거짓 문제, 기억, 니은, 활용형 문제에서는 K의 위치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지금 여기 이걸 공식이라고 배웠지? 맞지? 여기서 만들어지는 보기. 자, 간다. 어떤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보기가 나오냐면 보기를 보여줄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 아직 쓰지 말아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그게 K의 목적이, 아니, 위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거짓이라고 해놓고 뭐가 참인지를 한 번 더 써줄게. 원래는 이걸 수정하려고 그랬는데 가자. 이대로 쓰셨어, 너희들도. 자, 그러면 맞는 보기는 바로 뭐냐면 갈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수가 1, 2, 3이라고 쳐봐.
뒤에 있는 거 개수가 2, 3, 4라고 쳐봐. 어이? G는 왜 나와? 자, 봐봐. 얘가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야. 얘가 2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입니다. 갑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내니 k가 예를 들어서 1이면 이런 거 만들어요. k가 2면, k가 3이면, k가 4면, 5면, 6이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면 이런 식으로 만든다 치자. 이 직선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죠. k가 얼마면 돼요? 0. 그런데 얘 만들 수 있어 없어? 꼭 개수가 2, 3, 4는 아니더라도 4, 6, 8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잖아. 얘가 2대 3대 4 만들 수 있어 없어? 식으로 너희들이 설명해봐. 죽었다 깨어나도 2대 3대 4 못 만들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얘도 개수가 2, 3, 4였어야 되고 그러면 문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교점이 발생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절대로 K에 묶여있는 그 녀석은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잘 봐. 여기 붙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두 번째 직선 얘 빼고 다 만드는 거고 K를 앞에 붙여버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 중 첫 번째 직선 빼고 다 만드는 거야. 그거 잘 기억해라. 그래서 맞는 보기 내가 써준다 그랬지. 하시면 된다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K에 묶여있는 누구?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제외한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가 맞는 거예요. 근데 학교 시험에 만약에 이걸 물어본다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는 안 만들고 위에 보기처럼 물어봐서 무조건 거짓인 보기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기억 잘 하세요. K가 아무 때나 붙어도 돼? 직선을 만드는 목적으로는 맞지만 참거짓을 따질 때에는 K에 묶인 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직선만 만들 수 있는 거다. 알았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도 나와요. 다음 중 이 직선이 절대 점을 좌표를 구하세요. 위에 있는 점 찾아주면 답인 거야. 알았죠? 그래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끝났어. 이제 저걸로 갈 거야. 여기는 예시 문제니까 쓸 거 있는 사람들은 쓰면서 요 문제 얼른 자, 풀어보세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다 쓰지 마.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오답. 대부분 여기 걸리죠. 그 다음에 기상천외한 오답? 뭐야 이거 도대체? 난 이거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는 무시할게요. 자, 가자. 결국 둘 다 틀렸어. 자, 잘 봐. 그대로 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만나면은 M으로 묶어주세요. 이거는 자동으로 했을 거다. 맞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뭐예요? M의 X-2에 플러스 Y-1. 자, 뭐예요? 항상 지나는 점 몇 코마 몇이에요? 2,1을 지납니다. 맞나요? 자, 어디요? 얘를 지납니다. 그러나서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게 사각형이랑 만나야 되니까 어떤 거 찾아? 뭐 이런 거 찾으러 가거든.
맞지? 이런 거 찾으러 갈 거거든. 뭘 기준으로 가면 돼? 얘들아, 이게 왜 나오니? 이게 나와야지. 2 나온 사람들아. 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저기는 뭐야?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죠. 그럼 너희들이 찾으려고 하는 건 이거야. 맞지? 맞죠? 맞죠? 그래서 뭐끼리 비교하자? 기울기끼리 비교하러 가는 거야. 여기가 중요한데 애들이 뭘 많이 한 줄 알아? 잘 봐. 이때 기울기 찾아봐. 그림을 찾을 수 있으니까 바로 갈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때 기울기 찾아봐. 뭐 나와요? 그림으로 찾아. 2분의 1이죠?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아무 고민 없이 m을 써버린 놈들이 있어요. 보통 얘를 만나거든. m이잖아. m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m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친 거고, 여보세요? y 넘어가서 마이너스 mx. 오호. 그래서 이거는 미친 풀이고, 그래서 맞는 풀이는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니? 맞지? 근데 이것도 틀렸어. 왜 틀렸게? 얘들아, 누가 사이범이래? 지금 뭐끼리 비교한 거야? 아, 이거. 뭐끼리 비교한 거야? 뭐끼리? 코끼리 말고. 코끼리 생각하고 있었지. 연세대학교 공학관에 가보면은 되끼리가 있어요. 알아? 되끼리라고. 코끼리 저금통이 있거든? 원래 뚱뚱해. 그게 별명이 되끼리예요, 되끼리. 이렇게 생긴 코끼리 저금통이 있거든? 되끼리예요. 핑크색. 아, 하늘색. 미안해. 어쨌든 제1공학관에 있어요. 아, 요즘도 있나 모르겠다. 어쨌든 뭐끼리 비교한 거야? 그만해! 무엇끼리, 아이씨. 무엇들을 비교한 거야? 기울기들을 비교한 겁니다. 근데 왜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 기울기가? 기울기를 비교한 건 어디를 비교한 거야, 얘들아? 항상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니까 너희들이 찾은 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얘보다 오른쪽을 비교한 거라서 안 만난 걸 찾은 거야. 완전 거꾸로 간 거예요. 왜? 여기를 보고 사이범이라고 착각을 하니? 기울기를 크다 작다 비교한 거는 오른쪽을 봤을 때 위아래를 보면서 찾아가는 거 아닐까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결국 뭐다? 이런 걸 찾아야 된다? 그럼 뭔데? 이렇게 보지 말고 여기로 바라봤어야 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은 여기에서 사이범이,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어떤 범위? 크다의 범위에서 끊었어야 돼. 여기서 찾으면 안 돼요. 왼쪽에서 찾으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아니라 작거나 같아야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마이너스 m이라는 기울기는 2분의 1보다 컸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m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바깥 범위로 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애들이 정말 많이들 틀려와요. 왜? 사이 범위로 엄청 많이들 오답 써오거든. 용 알겠어? 용? 네. 되었나요? 예. 끝. 정점을 지나는 직선 끝.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3개 남았네요. 아, 2개 남았네요. 이거 지워도 돼요. 이건 다 썼죠? 자, 쉬운 거 2개 남았어요. 아니, 어려운 거 2개 남았어요. 쉬운 것까지는 쉬웠어요. 아, 농담이고 쉬운 거 남았습니다. 뭐요? 공식만 외우면 끝나는 거. 이건 너무 쉽죠?
자, 요 녀석은 증명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알았죠? 증명 절대로 안 납니다. 학교생들이 강조를 하시면서 이거 되게 중요해 하실 수도 있어. 하지만 못 내요. 왜? 이거 증명하려면은 칠판에다가 요 정도 글씨로 써준다 치면 한 판 가득 필요해요. 요약해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중략을 하면 한 반판 정도 나오고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술형은 못 내. 알았죠? 그래서 방법 정도는 너희들이 이제 뭐랄까 그냥 학교생들이 설명하시면 그냥 가볍게 들어주는 정도로 그렇게만 해놓으세요. 왜? 만약에 나온다 치면 빈칸 추론형으로 나올 겁니다. 서술형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따라만 가면 되지 너희들이 증명하듯이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 어쨌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현재의 거리는 뭐밖에 없거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밖에 없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일단 요 점, A라는 점이 있다 치자. 뭐예요? x1, y1을 할까? 두 번째, 직선이 있다. 뭐예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다 치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런 걸 거리라고 부르지 않지. 이런 걸 거리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야. 항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슨 거리?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 녀석을 D라고 할 거라서 만약에 이 공식을 증명하고 싶으면 요 녀석의 좌표를 뭐라고 잡아서 x2, y2라고 잡아서 이걸 써주는 거야. 어떻게? x2, y2는 여기에 있는 점을 지난다. x2, y2 잡아서 뭐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x2, y2를 잡아서 이 녀석의 기울기와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한다? 수직이다. 이걸 다 연립하듯이 들어가면은 증명이 끝나요. 너무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해요. 안 내요. 알았죠? 자, 어쨌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지저분해서 안 낸다고. 그럼 우리는 공식을 외우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자. 용, D 공식 뭐예요? 용? 맞아. 불러. 분해. 그렇지. 정확하죠. 자, 분모에 뭐가 들어갑니까?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 직선의 X좌표래.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있죠. 그 녀석을 뭐예요? 제곱해서 더해줍니다. 두 번째, 저 점, A라는 점, X1, Y1이라는 점은 절대로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넣는다고 해서 성립 안 해요. 직선의 방정식에 근데 직선 위에 있는 점처럼 대입을 합니다. 당연히 0은 안 나와요. 맞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뭐 하죠? 절대값을 씌워줘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 그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끝났어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활용형 문제를 많이 내고 그거에서 애들이 많이 틀려요. 자, 활용형 문제 너희들한테는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거야. 다른 반들은 설명을 해줬는데 너희들은 직접 해보고 숙제 풀이할 때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로 나옵니다. 자, 예연아, 오늘 너희 둘한테 너무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뭐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위에 걸 쓰는 게 맞아요. 맞아요. 공식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없어요. 아, 물론 나는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줄 거야. 공식처럼 쓸 수 있거든. 공식이 있거든, 사실은. 마플엔 나와. 내 강의를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더 빠르게 풀 수 있는데 교과서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모범 답안은 안 쓰는 게 맞습니다. 뭐 거리 공식으로 해봐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두 직선 중 이미 한 직선 위에서 점을 찾아요. 어떤 점?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4x-3y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 그 위에 있는 점 몇 잡을래? 3,4. 희한하게도 3,4를 왜 그렇게 잡냐? 0,0 하면 되지. 됐죠? 0,0이라는 점을 잡아요. 예언아 맞지? 왜 3,4를 해? 이거 희한한 것 같아. 희한한 것 같아는 뭐야? 애들이 되게 희한해. 모든 반에 다 물어봤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3,4 하더라. 그래요. 왜? 0,0인데? 어쨌든 0,0이든 3,4든 좋아요. 어디서 하든지 간에 다른 직선까지 평행하니까 이렇게 똑같고 여기만 뭐 붙어 있을 거야. 그치? 그 거리를 구해주세요. 어디서 재든 거리는 똑같으니까 편한 대로 가시면 됩니다. 즉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 하면 된다? 두 직선 중 점의 좌표를 구하기 쉬운 한 점의 좌표를 잡아서 다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듯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맞죠? 다음 두 번째 뭐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세직선은 x축, y축 아닙니다. 따차 이거 아니다. 전에 누가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자, 세 직선을 주면서 이걸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혹은 세 꼭지점의 좌표를 제공을 한 다음에 그 녀석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를 할 때 바로 얘를 사용합니다. 어떻게요? 꼭지점이 주어지면 직선을 구하면 되고 직선이 주어져 있으면 교점을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시면 돼요? 두 꼭지점을 가지고 밑변으로 잡고 그걸 가지고 직선을 만들던가 혹은 주어져 있는 직선을 이용해서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해주면 다른 점에서부터의 거리를 뭐 해주면 돼? 높이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쓰이는 거지. 알았죠? 어떤 식으로 넓이 구하는지 알겠죠? 요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한 활용형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응용되는 유형 하나 빼고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고 그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물론 너희들은 날 만났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 이럴 때 이제 박수를 쳐야 되는 건데 박수는 개뿔. 야 핑크색 분필 어디 갔냐?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해봐요. 요 왼쪽 거 지워버릴 겁니다. 뭐야? 응? 너희들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또는 단원이 뭐게? 원방 맞아요. 근데 원방 내에서도 또 어려운 게 있어. 공통현 뭐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것도 어려운 거 맞아. 뭐라고? 뭐라고? 원과 직선의 거리? 그건 쉬운데. 자취 안 어렵냐? 자취? 그게 뭐예요가 나올 정도입니다. 뭔 소리야? 얘 왜 이래? 아, 예언이 고장났어 요새. 자, 가자. 너희들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하나를 찾아봐 하면은 평면에도 나오고 직선에도 나오고 원방에도 나오고 이동에도 나오는 자취가 제일 어려워요. 문제마다 풀이가 제각각으로 나오거든. 선생님들 설명하시는 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자취의 방정식을 사실은 제일 많이 어려워해.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들의 문제도 있어요. 왜? 옛날에는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요즘 도형의 이동처럼. 아주 옛날에. 근데 그 녀석의 난이도를 많이 내렸어, 문제가. 그러면서 자취의 방정식을 흩뿌려 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는 자취의 방정식을 몽땅 다 묶어서 한 방에 설명을 할 건데 원방에서 이동해서 이거 똑같이 따라 하면 돼. 그렇게 나는 옛날처럼 가르칠 건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문제 뭐 직선에서 만나는 자취는 이렇게 풀고 또 이런 문제는 또 이렇게 풀라고 하고 또 저 문제는 저렇게 풀라고 하고 그게 다양해요. 물론 나도 그렇게 다양하게 뻗어나가긴 하는데 기본적인 틀은 정해준단 말이야. 그냥 너희들이 아까 내가 뭐 우스갯소리로 날 만나서 너희들은 쉬워요 했는데 이게 진짜로 옛날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 여기로 치면은 국제고가 아니라 만약에 국제고가 아니라 그 영재과학고 뭐 있지 저기 영재고인가 뭐 있지 그쪽 학교라고 치자. 거기로 가면서 내가 가르치던 일반반 대상으로 있던 중학생 예비 고1이 이제 내가 다니는 학원을 그만두고 거기로 갔어. 걔가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쌤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하니까 자취의 방정식 아무도 정리를 안 해줬는데 쌤이 방학 때 가르쳐준 거 그거 가지고 하나 맞췄어요. 전교에서 저만 맞췄대요. 이러는 거야. 실제로 이 녀석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너네가. 알았죠? 그래서 풀이를 통일을 시켜놔. 이 문제 또 이렇게 풀고 저 문제 또 이렇게 풀고 하지 말고.
근데 내가 또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학원과를 가보면 있잖아. 학원과를 가보면 거기 최상위권 만들이 진짜 잘하거든. 거기 이제 반에 25명 있으면 의대 가는 애들이 뭐 한 5명, 서울대 가는 애들이 뭐 한 10명, 연세대 가고 고려대 가는 애들이 한 15명 이렇게 돼. 그런 반들이 우르르 최상위권 반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고2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취 방식 한번 빵 설명을 해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봐 했더니 애들마다 풀이가 제각각이야. 왜? 1학년 때 가르쳤던 쌤들 방식을 그대로 답습을 해온 건데 쌤들마다 풀이가 다 다르거든.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 알겠죠? 정리를 좀 반드시 해주세요.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우리 5시 맞지? 자취의 방정식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요. 뭐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뭐 엄청 어려운 거는 아니야.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거지. 첫 번째는요. 그냥 조건식이 주어지고 끝나는 경우, 두 번째는 조건식도 주어지는데 움직이는 점이 주어지는 경우 해서 2가지로 나뉘고 밑에 있는 이 움직이는 점이 주어지는 경우 얘가 이제 고난도예요. 옛날에는 이게 애들을 많이 울렸죠. 그런데 얘가 이제는 많이 안 나와. 자취를 많이 자취를 감췄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많이 나오지 않던 뭐가 부각이 되냐면 얘 때문에 선생님들의 풀이가 제각각인 거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형들이 사실 몇 가지로 딱 한정되는데 어쨌든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풀이로 바뀌어 있어요. 움직이는 점 문제가. 어쨌든 크게 보면 이렇게 3가지야.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따로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배우다 보니 너희들의 풀이가 지 멋대로 고요. 자, 어쨌든 조건식이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가시면 됩니까? 또 3가지로 갈라집니다. 조건식이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3가지로 갈라지냐면 결국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가장 기본형과 두 번째, 세 번째는 응용형. 하나는 직선에서 나오는 가계 이등분선. 그 용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현이는 이거 삼각형에서 나오는 오징어고요. 그게 아니라 요거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이등분선을 말해요. 알았죠? 이등분 직선을 구하는 거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 단어 원방에서 나오는 어떤 유형?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거는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 말고. 아, 너는 빠졌구나. 어쨌든 여기까지. 자, 여기서 기본형은 진짜 쉬워요. 근데 그 기본이 흔들리면은 나머지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풀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상태로 모든 유형에 다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놓고 결국은 뭐냐면 기본형, 조건식이 주어집니다. 뭐뭐뭐뭐뭐라고. 그 녀석을 만족시키는 또는 만족하는 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점의 이름을 PA라고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중점, 내분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점 P가 나오면서 그 녀석의 자취 혹은 점 P가 그리는 도형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등장할 때 우리의 풀이는 뭐다? 항상 자취를 그리는 점이 있을 거야. 지금처럼 P라고 찍혀 있든 또는 뭐 중점, 내분점이라고 명칭이 잡혀 있든 그 녀석을 반드시 뭐 해주세요? 미지수 x, y로 잡아주세요. a, b 안 됩니다. p, q 안 되고요. m, n 안 돼요. 알았죠? 그 녀석을 가지고 뭐 해주세요? 여기 만족시키는 식을 보러 갈 거야. 그 만족시키는 식을 보면은 한글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 이런 식으로 내분한다라는 한글로 나올 수도 있고 선분 AB의 중점 P 하면서 한글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EAP는 3BP 하면서 P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그 녀석을 이제 P의 좌표를 내가 미수 잡았으니까 뭐 해주면 돼요? XY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냥 그게 답이고 끝이에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 원래 쉬워요. 오케이? 이게 답니다. 그 녀석을 베이스로 해서 요 녀석이나 요 녀석으로 뻗어나가는 거지.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고 요 녀석까지 하고 오늘 마칠 거거든요. 자, 근데 가계 등분선을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아폴로니우스 원 아직 원방이 아니라서 아직 안 나오지만 같이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게 아폴로니우스 원과 가계 등분선은 완전 문제가 반대라 그랬죠. 뭐야? 가계 등분선은 문제를 아무리 살펴봐도 자취라는 말이 안 보여. 절대로. 근데 아폴로니우스 원은 딱 보자마자 자취라는 말이 보여.
하지만 풀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가계 이등분선은 풀이를 자취처럼 해석을 해서 풀이를 해야 되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해석을 해서도 풀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너무 오래 걸려. 오래 걸려. 왜? 활용형으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외우듯이 자취의 방정식, 저 기본형을 쓰지 않고 공식처럼 외워서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 개는 서로 성질이 좀 달라요. 물론 아폴로니우스 원도 자취처럼 풀 수 있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계등분선에 대한 내용 얘기하고 마칠게요. 갑니다. 그럼 문제 푸는 거는 너희들한테 좀 많이 던질게. 자, 가계등분선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두 직선이 주어지겠죠, 당연히. 직선은 안 쓸게. 두 직선 이루는 각을 이등분 하는 직선을 구하시오. 끝. 자취란 말 보여, 안 보여? 딱 봐도 안 보이죠? 맞죠? 하지만 너희들은 두 직선 이루는 각이라고 하면 요거 이등분하라고 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해볼래? 이겁니다. 물론 두 직선 각은 여기도 있어. 그래서 답은 항상 두 개가 나오죠. 뭐 항상 걔네들은 수직일 거고. 어쨌든 답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걸 어떻게 푸냐?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어떻게 푸냐? 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결국 이 직선은 이 점, 점들을 뭐 했어? 쭉 연결한 게 직선이지. 점들을 모아서 만든 게 직선이지. 그렇지. 어떤 점들? 이런 점들. 연결한다? 자취. 어떤 점인데, 그럼? 자, 푸는 건요. 두 직선 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점의 자취로 할게. 라고 푸셔야 됩니다, 당신들은. 알았죠? 그래서 한 번 더 자취에 대한 말로 바꿔서 해석한 다음 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모범 답안이에요. 빠르게 푸는 방법은 없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야. 오늘 완전 개념적인 내용만 쫙 해가지고 아직까지 문제를 풀 때는 내 도움이 아직 많이 필요한 사람들도 아직 있을 수 있다. 그게 정상이긴 해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사실 오늘처럼 하루 만에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진 않은데 우리는 WS 반이니까 한번 너희들한테 던져봤어요. 원방은 이렇게 안 할 거야. 원방은 너희들도 자를 거야. 잘라서 이틀에 걸쳐서 하든 2주에 걸쳐서 하든 천천히 설명할 거고 직선까지만 이렇게 좀 달려봤어요. 알았죠? 오케이?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했고 이거 따라서 직선 전부 다 한번 풀어와봐요. 알았죠? 빠이빠이.